지금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본인은 이제 검찰 지휘를 이제 하지 않겠다. 개별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제 했기 때문에 지금 장관이 아닌 개인 입장에서 지금 이 고소 고발을 지금 하고 있다. 그게 가능한가요? 고소장에 대문짝하게 써 있어요. 법무부 장관입니다. 아, 참, 법무부 장관은 아니고 한동훈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공정하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특히 이제 토론 같은 경우에 사실 약간 우려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공방을 그냥 또 한 번 반복하면 이 토론이 좀 의미가 있어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그 정도까지 안 가고 비교적 합리적인 내용들이 좀 오고 갔던 것 같아요. 사실 이게 그 내용이 허위냐 아니냐 문제로 가면 이거는 이제 본질을 벗어난 논쟁이 돼버리고 이 내용을 다루는 정치적 형식이 뭐야 되느냐. 이 사실을 알아가는 과정이 뭐야 되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다루고자 의도했던 건데 다행히 이제 두 분께서 그 형식적인 측면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도 하면서 살짝 다른 의견 이렇게 보여주셔가지고 비교적 의미가 있었던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제가 아까 형식의 문제라고 얘기한 이유가 어떤 사실이 허위 사실인지 아닌지 그리고 이것이 악의적이지 아닌지 요거를 판단하는 게 물론 본질이긴 한데 이건 대단히 조심스러운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되게 달라 보이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언론학에서는 내용에 대해서 함부로 권력을 가진 자가 판단하려고 하지 마라. 그것이 물론 결과적으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날 수도 있고 굉장히 악의적인 것으로 드러날 수도 있죠. 대단히 제한적인 사례에서 그렇게 드러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권력자가 특히나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뭐 이런 식의 공직자가 자신의 명예를 가지고 제기된 어떤 의혹에 대해서 명예훼손과 같은 형사소송적인 일들로 풀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와 같이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다라고 얘기해 놓은 거죠. 저는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주목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비교적 박용진 의원은 자신의 견해를 잘 피력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취지는 홍 의원도 인정해 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민주주의는 다 말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데 특히나 야당이라든지 야권 인사라든지 언론을 이렇게 다 일일이 입을 막는 방식으로 고소고발을 해버리면 이게 푸틴의 나라가 되고요. 그리고 시진핑의 나라가 돼버리는 거예요. 공산당이 집권하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적으로는 이런 어떤 비판에 대한 재갈을 물리는 것은 결코 저는 바람직하지 않고 허용돼서도 안 되지만 그러나 국익을 해치고 그리고 가짜 저질 뉴스를 좀 양산함으로써 어떤 정부를 흔들려고 하고 그런 어떤 차원에서 지금 대통령실에서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지금 고육지책으로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이 저희 국회를 중심으로 해서 좀 저는 좀 자제했으면은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거는 또 언론학에서도 일반적으로 채택하는 그런 관점인데요. 명예훼손을 형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나라가 많지 않아요. 예, 우리나라가 대표적인 케이스거든요. 예, 형사적이라는 건 범죄로 처벌하는 거잖아요. 잡아가둘 수 있다는 말이죠. 대부분의 민주적인 나라에서는 명예훼손 법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민사적으로 처리합니다. 개인 대 개인 간의 문제로 가요. 왜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걸 민사 영역으로 돌려놓느냐. 그거는 개인 대 개인 간에 다퉈야 될 그런 문제이지 국가가 개입해가지고 강한 권력을 사용해서 입증해가지고 누군가를 잡아가둘 문제는 아니다. 왜? 그게 권력자에 의해서 되게 도구로 쓰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명예훼손에 관련된 형사소송에 관련된 그 법리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상대적으로 좀 후진적이다라고 평가받는 그런 입장이고 다만 그게 남아있는 중요한 이유가 약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자들은 민사로 가게 되면 자신의 입증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 얘기는 우리나라 형사소송에 관련된 법리가 남아있는 유일한 정당성의 근거는 약자가 국가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라는 거죠. 근데 지금 도움받으실 분들은 그런 약자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제 얘기도 그렇게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노동자는 노동하지 않을 권리가 있고 네. 사업자 같은 경우도 영업을 하지 않을 자유가 있죠. 그래서 저는 뭐 그 자체를 불법으로 보긴 어렵다. 이번 정부는 산무와 한 가지 결핍이 있다. 이렇게 무오류입니다. 무관용입니다. 무지막지입니다. 결핍되어 있는 거 하나는 역지사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게 죽은 문제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지금의 정부가 이거를 굉장히 강경 기조로 나오냐면 물러서면 안 된다라고 굉장히 강하게 판단들을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게 노동개혁이라는 그 어떤 새로운 걸 들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노동 시간을 늘리는 법제를 도입하겠다. 이걸 노동개혁을 하겠다. 이게 지금의 정부가요.
출범한 지 이제 7개월째 됐는데 자신이 어떤 정책을 세워서 어떤 개혁들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별로 성과를 못 낳겠어요. 불행히도. 그러다 보니까 이게 브랜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강한 보수적 정부의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동시에 이것을 토대로 사실 강한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노동개혁 이슈를 끌고 가겠다라고 정책적인 판단을 내린 거죠. 또 한 가지는 대통령이나 정부 쪽에서 이거 기본적으로 불법이기 때문에라는 게 계속해서 붙어 있었잖아요. 근데 이 불법이기 때문에라는 전제가 굉장히 모호했단 말이죠. 그럼 적어도 화물연대 파업이 정당하건 그렇지 않건 또는 정부의 행위가 정당하고 그건 그렇지 않건 정부의 행위의 출발점을 이루었던 법적 판단에서 진짜로 법적인 판단이냐 이 부분은 법률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봤고 그래서 오늘의 두 분의 법률가를 모신 거에는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죠. 저는 이현재 의원의 견해가 보수적 견해를 가지고 있는 시장주의적 정치인이 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형태의 발언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냐면 이게 시장 구조의 문제가 분명히 있어서 나서는 문제이기 때문에 혹여라도 파업의 과정에서 불법적인 요소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거는 수사 쪽에서 알아서 해결할 문제인 거고 대통령은 그걸 굳이 언급하기보다는 이 시장 구조의 문제를 지적하는 편이 훨씬 옳았다. 그리고 이 시장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어떤 나름의 비전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더 옳았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저도 그 부분에 상당 부분 동감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념에 대해서 동감한다라기보다는 문제 해결의 방식에 대해서. 대통령은 큰 정치를 하셔야 되거든요. 정책에 관련된 언급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게 개별에 누가 잘못했고 누가 불법이고 막 이런 식으로 지적하는 마치 수사를 가이드 잡는 것 같은 그런 발언은 스스로의 정치를 줄이는 결과를 빚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다른 사람들이 하게 하고 대통령은 이것이 가지는 정책적 의미를 좀 더 얘기하시는 것이 맞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언론 같은 경우엔 각자의 성향은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 노동자들이나 또는 차주들이 주장하고 있는 바는 무엇이냐. 그리고 어떤 시장 구조로부터 그게 나온 거냐. 또는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자본 측이라든가 뭐 이른바 지금은 숨어 있는 화주 측은 숨은 견해가 도대체 뭐냐. 왜 정부가 그걸 대행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균형 잡게 얘기를 해줄 의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 안 하고 있어요. 너무 일방적이라는 거죠. 저는 그 부분에서 우리나라 언론이 사회 갈등을 해결하는 쪽보다는 조장하는 쪽에 훨씬 가깝지 않은가라고 그런 일들을 보여준 또 한 번의 사례였다고 생각을 해요. 뭐 두 가지를 좀 묶어서 얘기를 하면 대통령의 정치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인 것 같아요. 대통령 개인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과 함께 국무위원까지 포괄하는. 그래서 집권하는 사람이 과연 어떤 정치를 해주는 것이 우리 사회를 위해서 필요한 일인가. 이 부분이 이제 핵심이 되는 그런 식의 측면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현재 오늘 우리가 다뤘던 두 가지 이슈에서 둘 다 아까 박영주 의원께서 이제 소인배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냥 멸칭으로만 쓰고 싶지는 않고요. 왜 쟁송에 얽매여 있고 왜 대통령이 앞으로 나와서 또는 국무위원들이 국토부 장관의 이런 분들 앞에 나와서 거중조정의 역할보다는 자꾸 이렇게 누군가를 딱 찍어가지고 문제를 악마화시키는 방식으로 가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담길만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대통령의 정치는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대통령의 어떤 행보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본 것. 그게 이제 좀 고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 그렇게 얘기할 거야? 그럼 너 고발. 너는 그렇게 얘기할까? 너는 고소. 이렇게 자꾸 이제 뭐 국민을 상대로, 야권과 언론을 상대로 이렇게 가시는 건 아닐 것 같고요. 그 좀 정치인들 저나 뭐 의원님이나 혹은 뭐 심지어는 대통령도 훼손당할 명예라는 게 없는 사람이다. 우리 내놓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정부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약자는 힘으로 누르면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얻지 않았기를 저는 바랍니다.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국민들이 약속을 지킬 수가 없고 거기에 기대 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